안녕하세요. 닐슨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원민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튜브 채널인 유통TV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국 원년인 지난해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 성향을 보여왔고 올해에는 어떤 소비 행태를 보여줄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구매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이 가능한데요.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분석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품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품 데이터 표준화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것이 유통표준 바코드라 불리우는 GS1 표준 바코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유한 GS1 표준 바코드 데이터, 유통사의 포스 데이터, 그리고 닐슨의 다양한 빅데이터와 결합, 그리고 분석을 하여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들의 소비 인식과 행태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이전, 이후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국, 호시국이라 일컬어지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 성향 변화를 보여주었는지, 또 재난지원금의 용처로 각광받았던 신선식품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보다는 내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여건상 가정 내에서 가정 간편식이 차지하는 위상 변화,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어떠한 소비 패턴이 예상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와 소비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으로 인해 온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은 전년 대비 큰 폭 성장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가 시행된 8월, 9월, 그리고 12월에 온라인 유통 채널 매출이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외출 자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기피 경향에 따라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온라인 성장세는 예견되었지만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성장세가 온라인의 성장세에 비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오프라인의 매출 변화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 슬세권이라고 하는 슬리퍼를 신고 파자마를 입고 편하게 내 집 주변에 소매점들을 방문하는 소비 행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규모가 큰 개인 대형 슈퍼, 조합마트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초접근성으로 대변되는 편의점 역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상반기에는 낮은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하반기에는 코로나 단계가 다시 격상되고 그에 따라 생필품들을 구비하려는 소비자들로 인해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 하반기 소비재 시장 규모는 19조 7천억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하였습니다. 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한 반면 비식품은 3.3% 역신장하였습니다. 식품 부분이 하반기 소비재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가구 내 소비, 즉 장바구니당 구매액, 구매 횟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대비 구매액은 1966원, 구매 횟수는 6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들이 소비재를 더 많이, 더 자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원산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가심비, 가성비로 대표되는 항목이었고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 이들 MZ세대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본인들의 소비에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Z세대의 경우 소비 측면에서 SNS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SNS 상에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적 여건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와 브랜드 간 신뢰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채널에서 보여지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에 대한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로부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정확한 정보, 건강, 윤리라는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대변되는 신선식품이 코로나 시대의 내식 시장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소비자들의 신선식품 온라인 구매 경험률과 비교해 보아도 18%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화된 초신선 물류 체계와 소비자들의 거침없는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축산물 소비가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수산물, 농산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였는데요. 지급된 바우처로 농협몰에서 신선식품을 구입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새로 유입된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을 장기 충성 고객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신선식품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을 보면 농산물 소비가 48%로 가장 크며 축산물 소비가 39%, 수산물이 1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축산물의 소비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구매액, 구매 횟수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구매했는지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는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보다 14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장률로 살펴보면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가 2.5배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신선식품 구매 관련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성장률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온라인 유통 채널을 선택하도록 유도함에 있어 신선식품 구매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시에 어떤 상품들을 구매할까요? 가장 최근에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구매했다는 상위 상품 목록에 과일, 채소, 정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를 보면 과일, 채소, 정육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온라인 유통 채널로 신규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구매 활동을 유도하는데 신선식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으로 대변되는 코시국의 일상을 보면 가정의 평화는 가정간편식이 지킨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비축형 식품의 성장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가정간편식의 초기 성장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가정간편식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했으며 홈술, 홈쿠킹이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일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코시국만으로는 가정간편식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1인 가구,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또한 이러한 인구 구조와 소비자 니즈에 맞춰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정간편식의 오프라인 연간 시장 규모는 3조 4천억 선이며 전년 대비 6.6% 성장하였습니다. 즉석죽, 떡볶이, 파스타 소스, 냉동가스 등의 제품의 성장률이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간편식을 많이 구매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간편식 구매 시 선호하는 채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에서는 냉동만두, 국탕찌개 등 다인 가구 소비에 맞는 상품들의 수요가 크게 나타나며 편의점을 주로 찾는 고객은 젊고 1인, 2인 가구 위주이다 보니 컵밥, 즉석죽, 떡볶이 등의 판매가 높게 나타납니다. 개인 대형 슈퍼의 경우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양상을 합쳐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닐슨에서는 코로나 이전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시점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년 상반기에 복귀하는 조기 복귀, 20년 하반기에 복귀하는 중기 복귀, 21년 상반기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장기 복귀, 이 3가지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 일상으로의 복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기 회복의 반환점이 보여질 만한 상황으로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저금리와 지원금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에 일상으로 복귀한다 하여도 이미 많은 가구들의 가처분 소득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들이 경험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산지 정보가 확실한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역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출을 생존을 위한 필수 소비, 생활수지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가치 소비,
소비하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되는 유의성 소비로 나누어 보면 생존 소비의 영역인 식품, 음료, 교육, 저축, 투자에 대한 부분은 견고한 시장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식품, 음료의 경우 초개인화 시대에 걸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건강한 식단, 밥상에 대한 트렌드를 연구하며 눈높이가 높아진 소비자들의 취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행기획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통신 커뮤니케이션, 전자, 교통, 패션, 의류로 대표되는 가치 소비 품목 가운데 특히나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성비 PB 상품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코시국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재난지원금 사용 용도로 각광받은 신선식품 시장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씀드렸으며, 외식보다는 내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하에 가정간편식이 보여준 위상 변화, 그리고 2021년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2021년 한 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더라도 온라인 채널을 적극 공략해야 하며 온라인 상품 정보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 유입된 고객을 충성 고객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하며 간편식 소비 증가와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해야 합니다. 코시국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힘들게 구축한 소비자와의 관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배신이냐, 소비자들이 혁신을 쫓아간 것이냐, 이러한 논쟁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